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종욱입니다. 보험 영업의 정석 컨설팅 킬링 포인트. 이번 시간은요,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신형이 좋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비갱신형이 좋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이 의견은 다 예측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가 상승률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십 년 후를요. 70년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70년 후에는 되레 안보험이 싸질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유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납입 여력. 고객님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여력은요, 돈을 벌 때와 돈을 벌지 않을 때, 즉 은퇴 전과 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자, 우리가 돈이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 환수당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환수를 엄청 당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환수를 당하게 되면 그 다음 달에 급여가 안 나오거나 되레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은 돈을 못 쓰지 않습니까? 돈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만큼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은퇴라는 거는 평생, 이제 이 시점으로부터 평생 환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돈을 벌 수 없는 시기, 소득이 끊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런데 이 시기부터 사람은요, 유병기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즉 아프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보험 혜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보험 혜택은 필요한데 보험료가 올라가고 소득이 없으니까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요 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바로 갱신형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제가 고객님들한테 최대한 이제 납입 여력이 되시는 분들, 아직도 근로기간이 15년, 20년 이상 남으신 분들은 근로기간에 맞춰서 보험료를 내는 게 무조건 저는 적극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험은 보험료를 다 내놓고 편히 내가 건강하지 못한 시기에 혜택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해당 데이터가 대한민국의 자본이전 통계라고 하는 데이터인데, 제가 보험을 판매할 때 아주 많이 쓰는 데이터인데, 이게 소득과 지출의 분포도를 나타낸 건데, 당연히 우리는 약 30년 소득 없이 적자 인생을 삽니다. 당연히 부모님 밑에서 빌어먹고 사는 기간이고, 그리고 30년 정도만 흑자 인생을 달다가 다시 60세부터 적자 인생을 삽니다. 자, 적자 인생을 사는데 저 시기에 보험료를 내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보험이 많이 깨지고, 특히 갱신형 보험들의 보험료가 상승되면 이 시기에 많이 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갱신형 보험의 컨설팅을 최대한 저는 맡고 있고요. 개인적입니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갱신형은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고객한테 다 지어주는 상품이다. 그리고 이거는 전기납으로 내야 되는 상품이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시기, 돈이 없는 시기에 보험은 절실한데 보험료를 못 내서 깨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고객님하고 실제 컨설팅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합법을 쓰냐, 보험증권을 보고 갱신형이 있어. 고객님 갱신형 나중에 보험료 인상 엄청나게 부담됩니다. 이거 나중에 못 내시면요, 보험 혜택 못 봐요. 이런 식으로 지적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는데, 전 이런 걸 이제 받고, 고객님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객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갱신형 보험이 나중에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거 알고 있어요. 정말 많이 오르나요? 자, 많이 오르든 적게 오르든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보험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럼 이 보험료가 오르게 되면 이 오른 보험료는 고객님이 낼까요? 보험사가 낼까요? 제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합니다. 자, 갱신형 보험은요, 고객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고객한테 다 전가시키는 그런 상품입니다. 보험사는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그래서 갱신형 보험을 컨설팅할 때 이분이 능력이 되신다면 되도록 비갱신형 상품으로, 물론 이제 가입 시기나 담보, 이제 보장 범위, 그리고 보험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보장성 보험 컨설팅을 할 때 갱신형을 최대한 컨설팅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 리모델링을 할 때 되도록 비갱신형의 것으로 돌리는 그러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만기가 짧거나 갱신형으로 컨설팅할 필요가 있는 상품들도 있고요. 그런 담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령대의 소비자분들도 계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입 여력이 되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의 것을 컨설팅하면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고객님이 볼 손해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나중에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고객한테 다 전가시킨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상품에 대한 손해, 고객님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컨설팅을 이어갑니다. 자, 오늘 갱신형과 비갱신형에 대해서 정답이 아닌 해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를 제가 이렇게 안내했는데, 물론 저 또한 이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라서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영업을 하시면 좋은 컨설팅을 고객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